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화요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논설실장 권태호입니다. 그리고 하호연 기자.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 하호연 기자입니다. 예, 김한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한나입니다. 예,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어제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김병기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그리고 통일교의 민주당에 대한 로비 의혹 등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흔들리는 장동혁 국민의힘 체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첫 소식 들어가죠. 어제 저녁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갈지 기대를 모았는데 개혁 입법 관련한 얘기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네. 예, 하윤 기자 전해주시죠. 원래는 이렇게 만찬이 끝나고 나면은요, 청와대 쪽 대통령실 쪽 한 분하고 한 명하고 민주당 쪽, 그러니까 당 쪽 한 명하고 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어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서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힌 거고요. 이 만남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반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입법, 딱 이 키워드에 대해서 박수현 대변인이 거듭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하고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공론화 중인 사안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붙이는 것, 이것은 부적절하다. 있는 그대로 이해해달라라고 사실은 각주가 아니라 당부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개혁 입법이라는 게 내란 전담 재판부법하고 그리고 사법개혁 관련법.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 메시지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온 것 같은데, 하나는 개혁은 어느 정도 이제 마찰이 있고 그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라. 근데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라는 거는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온건한 그리고 여론을 반영해서 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비춰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강경과 온건이 동시에 지금 메시지가 다 중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메시지가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가지고 이제 담당 기자들 가지고 약간 갑론을박처럼 토론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은 순서대로 좀 보면은 평가를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그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평가를 한 거냐를 두고서는 평가를 한 건 맞다. 그러면 이게 긍정평가냐 부정평가냐라고 한다면 약간 애매한 지점이 있다는데, 그런데 긍정평가만으로는 볼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다음에 본인의 뜻을 밝히면서 국민 여론을 기준으로 하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 이런 대목에서 꼭 긍정이냐 라고는 좀 해석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해석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방점이 좀 찍히는데, 대신에 일임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기준으로, 국민 여론을 기준으로 일임을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국민 여론이 어떤가요? 좀 어려운데요. 사실은 국민 여론이라는 게 여론조사만을 가지고 국민 여론이라고 하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내 분위기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내 분위기가 어떻냐? 사실 처음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사법위원들 중심으로 해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이야기를 됐다가 뷰리핑에서도 지금 거듭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단 좀 시간을 갖고 절차하고 내용을 좀 따져보자라고 지금 약간 기류가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대통령과 그리고 우리 민주당 모두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해야 되고 내란 청산은 해야 된다라는 의지는 명확한데,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꾸 제동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학계 제동도 있고 시민단체 제동도 있고 뭐 어찌되건 사법부나 법관회의 등등의 제동이 있으니 이거를 잘 머무려서 대통합을 일으켜서 가야지. 왜냐하면 이게 전체 사법개혁의 한 스타트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순탄하게 만드는 지혜를 발휘해달라라는 당부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지난 의총 때 굉장히 갑론을박 첨예한 대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의총이 끝나고 하나의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것만으로도 당내에서도 이게 정리가 안 되니 이 국민 눈높이 그리고 의원들의 그런 통합 눈높이를 좀 맞춰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우려도 나오고 하니까 이게 말썽 안 생기게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잘 해달라 뭐 그런 당부겠네요. 예, 사실은 이게 기획된 것이냐라고 보면 거기까지는 좀 추론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어제 이 면담, 이 만남 전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직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가지고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하자. 그런데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뤄 짐작해 보면 만남 전에 민주당 지도부도 내란 전담 재판부는 2심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근데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은 1심부터 하던 2심부터 하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해요. 그리고 그때 여태까지 우리 브리핑에서 말했던 것 같이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헌 소지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 문제나 나머지 다른 기관들의 이런 저지나 방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위헌 소지를 빨리 불식시켜서라도 내란 청산을 더 중점을 두자라는 데 뜻이 모아진 것 같고 당내에서도 지금은 2심부터 진행을 하자라는 취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법무부 장관의 추천도 빼고 차라리 민간 추천으로 가자라는 그 여론이 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사실상 민주당 법사위 안에서 상당 부분 이래 양보를 한 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1심은 이제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건데 이제 그것도 사실 이제 빼는 쪽으로 물론 이제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네, 빼는 방향이 쪽으로 가고 그렇게 흘러가고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 그 자꾸 추천하는 것을 문제 삼으니 그럼 그것도 이제 그 민간 쪽에 돌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법부는 또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기본적으로 사법 개혁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전국 법관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다 전달해드리진 못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 개혁 전반적인 것에 대한 신중한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을 빼도 본인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판사 임의배당과 관련돼서는 흔히 이야기하죠. 사법권 독립 침해에 대해서 문제 삼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이럴 가능성은 있나요?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어쨌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는 여론이 높고 민주당도 그걸 하겠다는 생각은 강하고 대통령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법부하고 같이 좀 논의해서 그렇게 해서 합의안 뭐 이런 합의안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그럼 그건 당연히 다 열어놓을 수밖에 없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법부 내에서도 자성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끌어안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또 운영도 잘 되는 것이고 지금 대립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목표는 솔직히 하나거든요. 내란을 청산하자는 것이지 뭐 사법부를 그 법관들을 다 대상으로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그 개혁 입법 이 부분도 있지만 정청래 대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에서 이런저런 마찰과 또 뭐 화해와 뭐 이런 게 반복됐잖아요. 어제 만찬에서 뭐 그것을 조금 화해시키는 뭐 그런 의도도 있었나요? 뭐 여론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죠. 그리고 그런 갈등 양상이라든가 뭐 과거로 조금 더 시간을 돌려보자면 검찰개혁 관련돼서도 뭐랄까 불협화음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제 이런 이야기가 저희들은 그러니까 기자들은 좀 주목을 한 부분인데요. 자주 만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도부와 대통령과의 자리를 자주 갖기로 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이제 뭐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자꾸 각주를 달아서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만큼 대통령 말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정보가 응축돼 있으니까요. 자주 만나자 이 이야기는 흔히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명청 갈등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죠. 대통령실에서는 그 얘기를 굉장히 싫어하죠. 싫어하죠.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아니 그건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정말 국회에서도 싫어합니다. 당내에서도 싫어하고 사실은 대통령을 만든 장 본인 중에 하나가 정청래 당대표님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프레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불필요한 논란이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전 정부나 그 전 정부를 봤을 때도 당과 대통령실 청와대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는 만남을 아예 갖지 않았거든요. 근데 청와대하고 당하고 불편한 관계 있을 때 있었는데 네. 이렇게 임기 초반부터 이런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사실 이게 실체인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오히려 정말 껄끄러운 게 있는 보통 임기 말에 이런 게 그렇죠. 왜냐하면 레임덕에 들어가면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풀어가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임기 초반에는 갈등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당에서 항상 대통령실에 보조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어쨌거나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같이 만나자, 자주 만나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자 이제부터는 그런 갈등이나 이런 오해 소지 없고 자 내가 신뢰한다, 가자 이렇게 선언을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제 당 대표 시절에 그때 수석 최고위원이셨잖아요. 그 전 때 그 정청래 대표가 그렇죠. 수석 최고위원이셨고 그래서 굉장히 호흡을 잘 맞추셨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는 신임 관계였는데 지금 외부에서 너무 프레임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그 외부라 함은 이제 언론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자리 다툼을 하고 싶은 그런 몇몇의 그런 프레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만남을 일부러 더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그게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정청래 대표님이 그때 식사하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정치 인생의 마지막 끝은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만드는 거다. 대선 때. 네. 대선 전에. 대선 전에. 대선 윤석열 대통령 모임에서. 시절에 그런 사석에서 좀 있었던 네, 일이죠. 네, 사석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지금 이 내란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님은 당에 좀 일임하고 지금 나머지 이제 행정과 이제 대외적인 활동에 집중하고 계시면서 그래야죠. 만남을 좀 못한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문제였던 것이 아닌가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참 바빠요. 네. 예, 다음 소식 한번 가보죠. 통일교 로비 의혹 관련인데요. 이 민주당 의원에게도 돈이 전달됐다는 윤영호 본부장의 이제 발언이 계속 나왔었고요. 그리고 어저께는 이제 실명이 나왔습니다. 네. 예.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 더불어민주당 전 현직 의원들에게도 통일교 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일교 제2인자죠. 윤영호 본부장에게서 진술이 나왔고 이거를 확보한 사실 이걸 뒤늦게 드러난 것으로 한겨레 보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는 이제 드디어 실명이 나왔습니다. 네. 통일교 내부 문건에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모임에서 축사를 했고 우리에게 협조하기로 했다라고 적시된 사실 어제 확인이 됐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에서 전재수 의원이 지금은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현금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2개를 받았다. 그러니까 통일교 쪽에서 건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 특검팀이 이것을 경찰에 이첩했던 사실까지 어제 보도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발언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건 이제 윤영호 본부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진술입니다. 그 특검에 진술을 했다는 건데 윤영호 그러면 전재수 의원한테 일단 지금 이제 의혹이지만 전재수 의원한테 시계와 돈을 누가 건넨 거죠? 그러니까 통일교 관계자가 건넨 것으로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그러니까 통일교 관계자가 전재수 의원한테 시계와 돈을 건넸다. 고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했는데 윤영호 본부장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돼서는 좀 자세히 등장하고 그러니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에게 건넸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전재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받은 사람은 그렇고 준 사람은 통일교 관계자다.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은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거죠? 본인은 이 사건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 로비 의혹과 관련돼서 핵심 관계자거든요.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하는 민주당 의원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로비 의혹 중심에 자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윤영호 네. 본부장이 그 사실을 결정한 거고 결정하고 그리고 통일교 본부에서는 오히려 그건 윤영호 본부장이 다 한 거다라고 네,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네네네. 이전 의혹에 대해서. 예.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윤영호 본부장은 어떻게 이야기? 자세히 거죠? 등장하고 있지는 그 않습니다. 부분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윤영호 본부장 특검에는 얘기했는데 네. 뭐 아직까지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목에서 건넸다라는 부분은 진술로 존재하는 거고요. 문건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통일교 내부의 문건으로 존재한다는 건 건넨 정황이 아니고 전재수 의원이 협조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금품을 줬다는 부분은 그 통일교 문건에는 없고 예. 전재수 의원이 이런 협조하기로 했다라는 것만 이제 통일교 문건에 있는 거고 그것이 한학자 총재한테 올라간 문건에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예. 그 문건은 누가 작성했나요? 그 문건은 작성 주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그 문건이 사실은 고위 간부가 주기적으로 한학자 총재에게 직접 보고할 때 전달하는 문건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윤 전 본부장이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직접 자신이 그 문건을 만든 건 아니고요. 만든 것으로 확인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건은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어떤 이름으로 존재하냐면 한학자 특별보고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으로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이제 어저께 사실 한겨레 보도도 있었지만 JTBC도 어제 뉴스에서 실명을 그대로 보도하고 하면서 전재수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죠. 일단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겨레한테도 직접 이야기를 건넸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적도 없고 금품 수수 의혹도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문건과 지금 윤영호 본부장의 증언에는 이 전재수 의원이 어떤 행사에 참석했다는 건 없죠. 참석했다는 게 있습니다. 참석했다는 게 네,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 9월 10일 한학자 특별보고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통일교 성지인 천정국에 방문했던 전재수 의원도 이렇게 특정합니다. 그 방문. 네, 방문했던 전재수 의원도 통일교 관계자 600여 명이 모인 부산 오지구 모임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그리고 비행기로 서울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라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이게 왜 특별 보고에 등장을 하냐면 이전에 방문을 했다는 사실이 지금 진술로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그 방문 당시에 지금 금품이 전해지는 것으로 진술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 이후 상황입니다. 그 이후 상황에서 전재수 의원이 이런 방식으로 축사도 하고 이 행사도 참가하는 방식으로 협조를 했고 또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정황을 담고 있는 보고 문건이어서 사실 중요하게 보도한 겁니다. 집회라는 게 2018년이었네요. 예. 그러면 사실 금품 수수라는 거는 워낙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이제 비밀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실관계를 알기가 어렵고 600명이 있었던 장소라면 그건 2018년이라면 그거는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는 금방 나오겠네요. 금방 나오겠네요. 그리고 사실은 전재수 의원이 뭐 어쨌든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그것만으로 문제를 삼기는 힘들 것 같고 뭐 정치인이 그런 여러 종교단체의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전재수 의원은 자기는 참석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그 사실관계는 뭐 살펴보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걸 지금 당내에서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니 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수사를 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4천만 원 그리고 시계 2개 그 수천만 원대의 시계라면 분명히 시리얼 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이것만 사실을 한다면 뭐 그렇죠. 진위가 사실 여부는 금방 알려질 수 있고 지금 당에서도 이 사실은 이 언론 보도나 이런 게 있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해수부 장관이고 그리고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이 된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상당한 본인으로서는 이 부분이 완전히 해명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지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시점이에요. 실제로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사건이기도 하고요. 제가 뭐 정치 구단이라고도 하는데 얼마 전에 나오셨던 박지원 의원하고 오늘 오전에 좀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 전재수 의원의 어떤 중요성을 감안하고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더 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거는 가장 큰 이슈로 보인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리고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는 누구를 공격?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공세적으로 임해야 한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 수사를 받고 수사도 받고 적극적으로 하고. 수사도 요구하고 당에서 할 수 있는 만큼도 감찰이든 등등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네. 저기 그 댓글 중에 이런 게 있네요. 누구든 잘못이 있다면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당연지사. 허나 아직 일방의 주장이니 차분히 지켜보는 게 순리지 싶다. 김118511님. 예, 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게 우리 천년바위한테도 인사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본방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끝까지 고맙습니다. 지켜주십시오. 예, 앞으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또 하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이제 뭐 전재수 의원은 이제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제 네. 그거는 이제 별도로 하고 특검이 이거를 일부러 덮었지 않느냐, 편파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윤영호 본부장이 오늘 결심 공판이거든요. 결심 공판에서 지금까지 이 실명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의원들 이름들을 다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예, 15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예. 있었죠. 더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전재수 의원 말고도 핵심적인 인물들이 더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 이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특검뿐만 아니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통일교 해산 관련돼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 수사와 관련된 뭐 언급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시간으로 봤을 때 오후에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결과를 보고 국민의힘도 좀 공세 수위를 좀 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결심 공판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은 이름만 나오게 될 거고 예. 사실은 그 15명 중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 15명이 다 예. 이런 혐의 사실이 사실로 드러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는 굉장히 억울하다. 뭐 그런 얘기는 당연히 나올 거고 예. 그리고 실제로는 그것은 사실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런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 B, C로 진술했는데 C로 지목된 중진 의원은 실제로 경비실에 왔다 갔는데 금품은 거절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저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요. 통일교라는 게 이제 뭐 기독교에서는 뭐 또 좀 이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세력은 굉장히 큰 세력이고 그리고 사실은 뭐 세계일보라는 언론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개별 일반 정치인이 통일교의 뭐 행사에 참석해달라거나 또는 뭐 그런 거를 물론 뭐 개별 정치인의 판단입니다만은 그거를 그렇게 쉽게 거절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단순히 참석하고 같이 만남을 갖는 것 자체를 가지고 그거를 문제 삼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금품 수수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사실이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것이지. 예, 전지수 의원 아까 그 부산 상황도 본인의 지역구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통일교가 예, 이제 전국적으로 다 쭉 있고 그리고 600명이 모인 자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조건 방문이죠. 그렇죠. 정치인들은요. 600명이면 방문하죠. 아니 자기 지역구에서 600명이 모여서 인사말 하라고 하는데 안 갈 수 없죠. 그렇죠. 오히려 가야죠. 네, 그렇죠. 기회죠. 음. 그러니까 모르고 가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검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윤영호 본부장이 8월달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사건 번호를 붙인 건 11월달이잖아요. 네. 한 3개월 정도의 인터벌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고 언론 보도가 있은 이후에 어제 이제 국수본으로 이첩을 했죠. 네. 근데 사실 이거를 깔끔하게 하려면 네. 이게 특검의 수사 사안을
이라고 보긴 힘들죠.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김건희 씨와 관련돼 있느냐부터 이제 따져봐야 하는 그렇죠. 것일까요? 이게 김건희와 연결이 되느냐 하는 예, 건데 예. 그렇게 보긴 힘들고 또 특검이라는 게 기간이 있고 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러면 이게 국수본으로 이제 이첩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이첩을 하려면 사건 번호를 그 적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과정을 조금 더 인터벌을 조금 더 언론 보도 나오기 전에 네.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이런 혼란과 이런 의혹 제기가 그렇죠. 조금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검은 원래 그 진행 사항과 수사 진행 사항을 보고를 하지 않죠. 윗선에 예를 들면 법무장관이도 그렇고 보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또 피의 사실 공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 상황을 브리핑을 할 수 있게 법으로도 열어놓아서 브리핑은 할 수 있지만 예. 이 윗선에 보고는 원래 안 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민주당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도 이제 사실은 민중기 특검 위로는 보고가 안 됐어야 맞는 거죠. 지금은 보고됐다는 것도 사실 없는 거고. 예, 지금 그거에 네. 대해서는 취재된 바 그게 없습니다. 없는 거고. 예.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은 민중기 특검에서 이제 이 사실을 판단해서 조금 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이게 이 윤영호 본부장이 저런 진술을 했을 때 이것이 앞으로 향후 어떤 파장이 일지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조금 더 판단해서 그 지금 하던 일들을 조금 더 앞당겨서 진행을 했으면 물론 그랬어도 논란이 생겼을 거지만 예. 이런 편파 수사 시비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은 사건들을 하더라도 막 제보들이 많아요. 그와 관련된 막 의혹들이 또 많고. 제보에는 허위 제보도 있고 뒤섞여 네,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예. 저희 이제 법조인들의 느낌은 증거가 없으면 일단 그거는 이제 우리가 딱 목표하는 걸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곁다리로 들어오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관심을 꺼요. 왜냐하면 너무 이 당사자는 이게 이랬고 이렇게 인과관계가 그 심적 인과관계도 많거든요. 근데 혐의 사실을 딱 입증을 해서 기소를 하거나 서면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그런 걸 쳐내야 되거든요. 우리 기자님들도 그런 걸 많이 맞습니다. 하실 것 같아요. 예.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진술로만 했을 때는 이 민주당의 15명 정도의 진술만 있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그 이외에 뭐 우리 통일부가 뭐 했고 누구도 있고 그럼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근거가 있는 것들을 좀 추려내는 일도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그리고 시간이 한 3달 정도 걸렸다. 그럴 수 있고 저는 이 특별 보고를 언제 입수했고 그걸 언제 검토할 수 있었는지도 되게 중요하다. 문건이 굉장히 많으면요. 사실 뭐 이제 좀 임박해서 그걸 한 번에 쫙 읽고 정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별보고 문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만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진술만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거죠? 예. 특별보고 문건은 언론사에서 입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단도 일부 언론만 지금 확보하는 것으로 그중에 한겨레 신문이 있고요.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회사 더욱더.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 가지고 알려져 있다라고 말하기 좀 민망한데 네. 좀 그거는 청취자 사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취재가 약간 특히 극비리에 취재하는 경우는 맞습니다. 예, 예. 사내에서도 이제 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내에서도 취재팀들만 알고 있는 물어보는 것도 때문에. 약간 금기시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 네,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다면 정말 이제 구두 진술만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거 없이는 진행을 하지 않죠. 내사도. 네. 왜냐면 이게 딱 요것만 찝어서 얘기했다면 또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이외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저도 이해는 되는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의 논리이고 이게 정치 영역으로 오게 되면 이거는 뭐 비판과 지적과 의혹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네, 것 자체가 정치권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사실 정무적인 고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좀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이제 뭐 비판받는다고 이제 끝나는 건 아니고 이건 예. 수사와 관련된 맞습니다. 거니까 예. 사실관계 진위 여부를 깨끗하게 밝혀서 뭐 전재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법적인
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 예, 경찰로 넘어가니까요. 또 예. 사실이 아니라면 또 이걸 또 정치인으로서는 이거 딱 해명이 돼야 되겠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저께 이제 20대 대선, 그러니까 2022년 대선이죠. 예. 그 로비 관련 이야기도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건 관련해서 이게 통일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2022년 대선에 로비를 했다. 지금 사실은 이게 국회의원들한테도 이렇게 했으면 대선에선 당연히 했겠죠. 그렇죠. 예.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이것도 아닙니다. 이제 예, 예. 진술만 있는 거죠. 예, 건진법사 전성배 씨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인데요. 전성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통일교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하는 대목이 기독교에서 은혜 입었다라고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전 씨 그러니까 건진법사가요. 그 통일교 고위 관계자하고 통화하는 내용에서 등장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선이 중요하듯이 민간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이 선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 통일교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솔직한 얘기로 윤 전 대통령 쪽이 은혜를 입은 거다. 그 은혜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충분히 했고 여기서 여사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사님은 김건희를 이야기하는데요. 여사님도 충분히 납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여기서 은혜는 사실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적, 인적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출발점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통화를 했다 여사님하고 이거 원문 그대로니까요. 건진법사가 이렇게 통일교 고위 관계자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지금 통화했어요 여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본부장하고 다 통화하고 해서 하여튼 한 학자가 비밀리에 한번 미팅하기로 했다니 일정 잡으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씨하고 한학자 총재하고 미팅하기로 한 일정이 잡혔는가에 대한 것도 또 출발점으로 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입었잖아요. 사실 대통령 당선 시켜주셨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적 그러니까 이제 그냥 생각해 보면 이렇게 조금 뭐 물적 지원을 좀 했나 싶은 네. 생각도 나고 뭐 기도를 했나. 그러게 말입니다. 또 건진법사. 기도. 아니 예. 이건 기억나. 이건 사실 통일교하고 네.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만.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치인이 되기 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2020년 1월에 이 대선 여론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설날이나 설날이었을 거예요. 설날 대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집어넣었어요.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집어넣는 저도 기억이 경우는 납니다.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세계일보였어요. 맞습니다. 세계일보였고 그때 윤석열 총장이 그때는 이낙연 네. 맞습니다. 대표가 1위였을 테니까 뭐 2등인가 3등인가로 나왔어요. 예. 그리고 그때 그 직후에 이제 검찰총장이 윤석열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한 이야기가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 이름은 여론조사에서 빼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는 뭐 리얼미터니 다른 데도 다 이제 막 다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게 본물이 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대선 후보로 계속해서 많이 여론조사가 갔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전원이라서 그렇긴 한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세계일보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고맙다고. 예. 그때 여론조사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대통령 나올 결심도 하게 된 것 같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세계일보 그 판단이 통일교하고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그 세계일보가 그 통일교의 재단 소속이긴 하지만 뭐 그런 생각도 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등장한 녹취 안에서는 해석의 영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또 연결해 보자면 충분히 여론조사. 근데 사실 여론조사에 누가 들어가냐 마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떤 정치인은
여론조사 한번 들어가는 것만으로 자기 인지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요. 저 밑에 뭐 1%만 돼도 네. 그게 사실 3% 이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큰 의미가 그런 있죠. 그래 한번 들어가면 그 다음에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미 기억나시겠습니다만 범이 내려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그런 노래도 나오고 그리고 한동훈 당시에는 뭐 검사였는데 한동훈 차장이 뭐 비밀리에 뭐 팀을 조직해서 대선 프로젝트가 가동됐다 이런 이야기도 아마 서초동에 파다하기 시작했던 게 그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불행의 시작이죠. 네. 맞죠. 예, 뭐 잠깐 얘기가 딴 쪽으로 흘렀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이게 로비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해왔는데 통일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근거북이 인사청탁 의혹, 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죠. 네. 이게 그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네. 이게 뭐 손바닥 왕자하고 뭐 연결이 되네요. 네. 사실은 통일교만이 아니고요. 종교들이 거의 총출동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종교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종교? 여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예.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본인이 김건희 씨와 처음 만난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전 위원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이런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금거북이 전달은 대통령 당선 축하 목적의 통상적인 선물이었다. 국가교육위원장 청탁은 없었다라고 이 의견서를 냈거든요. 통상적 선물이라는 말을 아주 이쪽에서는 흔히 쓰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맥락을 설명합니다. 때는 202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10월에 TV 토론에서요. 손바닥에 왕자 이렇게 새겨진 게 카메라 화면에 나오고 네. 있는데 네네네. 손으로 이렇게 한 거죠. 예. 이게 포착되면서 무속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직접 극동방송 이사장입니다. 김장한 목사한테 김건희 씨와의 만남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무속에서 기독교로 좀 기독교 지금 기독교 원래 이제 국민의힘은 기독교 지지층이 많으니까. 예. 근데 무속 이쪽은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걸 좀 무마하고 예. 그거 아니고 이제 나중에 뭐 성경책 들고 저기 어디 교회 강남에 어디 교회도 맞습니다.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포지셔닝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한 건데 실제로 2달 뒤에 이 전 위원장 이배용 위원장이 김 목사로부터 김건희 씨와 기도 모임 진행한다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이제 김장한 목사하고 이배용 원장하고 원래 좀 또 이배용 원장도 이화여대 총장 출신이니까 네. 맞습니다. 이화여대 또 기독교 미션 스쿨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관계가 있었던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하고 김장한 목사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된 거군요. 네. 이제 맞습니다. 기도 그렇게 해서 모임에서. 이제 자리가 마련됐고요. 여기서부터 사실 이배용 위원장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모임에서 만났고 김건희 씨가 평소에 역사 전통 문화에 관련된 조언을 요청해서 수시로 도움을 줬고 그 이후로 그 이후로 그 이후로 그리고 김건희 씨가 고마움의 표시로 자기한테 금거북이보다 먼저 화장품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꼴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범죄가 되는 거죠? 아니 지금 후보자잖아요. 후보자. 후보자가 유권자한테 지금 200만 원 금품. 상당의 금품을 지급했다는 그 거거든요. 화장품이 200만 원 정도. 네. 되게 비싼 화장품이네. 엄청 비싼 화장품이에요. 스위스 브랜드 라프렐이라고 네.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죠. 네. 라프렐이라는 브랜드. 너무나도 비싼 화장품이고 저는 평소에 구경도 할 수 없는 그런 화장품을 화장품 200만 네, 원씩 하는군요. 예. 후보자가 그냥 유권자한테 지급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런 개념은 없었을 것 네.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화장품은 무슨 화장품일까? 선물을 받은 것 중에서 원래 화장품은 자기 톤에 맞지 않거나 자기가 안 쓰는 화장품이면 안 쓰잖아요. 예. 받은 것 중에서 준 게 아닐까? 그냥 그 설마 받은 것 그렇게까지- 중에 주는 정도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근데 실제로 뭐 줄을 섰다니까요. 네. 선물을 주려고 줄을 섰다니까 그 스위스 화장품도 이것도 또 출발선상에 서야 할 것 같습니다. 라프렐이 어디서 왔는가? 라프레리를 만든 금원이 통일교 쪽은 아닌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예. 답례 차원에서 근거부기를 줬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이 아니다라는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배용 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나는 라프레리를 먼저 받았고 그리고 그 뒤에 2022년입니다. 3월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5돈짜리 금거북이 그리고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는 축하 카드하고 함께 전달하면서 1시간 정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좀 수사하고 하면 또 그 내용들이 좀 나오겠죠. 사실 근데 오늘만 해도 말씀드린 내용 중에 수사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아마 특검은 이제 마무리되고 네. 종합특검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서 국수본에서 넘겨받을 텐데 이게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만 수사가 다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 해도 그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이제 이만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